네, 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권석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손익의 계산 방법과 할증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당행위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대표님 모셔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 주식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주식 평가를 하는 이유가 가업승계를 할 때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넘겨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자녀고 자식이지만은 절대로 싸게 팔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자녀한테 싸게 팔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큰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은. 근데 지금부터 몇 차례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개략적인 세법 내용 설명드리고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에는 부당행위라는 규정이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거래할 때 적정한 거래 가액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치가 액면가 5,000원인데 한 15,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세법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 또 있을까요? 예,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불특정한 일반인들 사이에 뭐 싸게 사거나 매매를 했거나 또 비싸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당행위를 보지는 않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보게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기준이 어떤 걸까요? 부당한 행위는 세법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인 간의 거래여야지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는 거는 육촌인의 혈족, 또 사촌인의 인척, 배우자 등을 말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회사 대표였는데 임원, 사용인, 경제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 또 주주, 출자 등으로 인해서 해당 법인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관계인 간의 거래이어야지 부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부당한 행위여도 세금을 그냥 적정하게 냈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데 그 사람들의 거래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을 얼마나 감소시켜야지 부당한 거래냐. 이제 그게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온 주식 평가액 그거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일단 해야 되고 차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하고 거래한 가액의 차액이 얼마나 되냐 그거 이상이 되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차액이 3억 정도 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시가하고 내가 거래한 가액의 차액이 뭐 1억이라고 보고 그 1억이 그 시가보다도 한 5% 차액이 더 높게 나타나면 그건 이제 부당한 행위로 보고 아니면 3억이 되거나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육촌인의 혈족과 사촌인의 인척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혈족은 피, 그 다음에 인척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인척은 혼인에 의해서 연결된 사람. 그러면 며느리,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위, 사위, 이런 장인, 관계가 장모.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부당행위 적용되는 두 가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주식의 시가가 한 주당 10,000원인데 그거를 5만 주를 양도를 했어요. 10,000원짜리를 양도했어요. 근데 5,000원만 받고 양도를 한 거예요. 액면가액대로. 시가는 10,000원 곱하기 5만 주 하면 5억 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실제 거래한 가액은 5,000원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5,000원 곱하기 5만 주 하면 2억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금액 기준하고 뭐 비율 기준이 있다고 기준?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먼저 차액은 시가랑 실거래가랑 차액이 5억에서 2억 5천을 빼면 2억 5천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두 번째 기준이 시가가 5억이죠. 5억에다 5%를 곱한 금액이 2,50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차액이
저 2,500만 원보다 밑에면은 관계없어요. 차액이 2억 5천이니까 2,500만 원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다라고 이제 일단은 정해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아까 2억 5천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모님은 아마 2억 5천에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세무적으로는 2억 5천에 팔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가 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 대표님이 자녀에게 싸게 주식을 넘겼다면 추가로 양도세만 더 내면 되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시가보다 작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아까 2억 5천에 양도했지만 5억 원에 네.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도세만 내면 좋겠지만은 그거로 끝이 아니고요. 그럼 또 어떤 걸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을 싸게 산 거잖아요. 네. 싸게 샀으니까 자녀한테 또 세금을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뜻 보면은 판 부모한테 양도세 내고 또 증여세. 자녀한테는 증여세 내고 하니까 두 번 막 세금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세금은 항상 각자 개인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 그거 그대로 해서 이제 증여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양도세 측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증여세 측면에서도 두 가지 네, 방법이 네. 있는 건가요? 네네. 차액 기준이 아까 3억 이상하고 양도세는 5% 네. 룰이 있었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3억 룰은 같아요. 시가랑 실제 증여받은 가액이랑 차액이 3억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건데 아까 사례에서 3억이 일단 안 됐잖아요. 3억이 안 됐으니까 네.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차액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액이 시가의 30%보다 크면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가가 5억이니까 5억의 30%는 1억 5천만 원. 차액이 2억 5천만 원이니까 더 크니까 네. 부당행위는 아니지만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 증여세 얼마가 되냐가 또 문제잖아요. 네. 일단은 2억 5천이 차액에서 시가의 30% 1억 5천만 원을 빼줘요. 아까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냥 5억 전체에 대해서 5억을 양도한 걸로 보고 뭘 빼주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증여세 할 때는 차액이 2억 5천에 증여받았으니까 2억 5천에서 시가의 30%그 금액을 뺀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었는데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녀에게 싸게 주식을 팔았을 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 또 주식을 비싸게 팔았을 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역시 거의 유사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싸게 팔 그런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네.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싸게 팔 수도 있고 또 높이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양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는 시가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 경우 했는데 반대로 이거는 시가가 5,000원짜리인데 만 원. 10,000원을 받은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죠. 이건 이제 증여 입장이잖아요. 네. 증여 입장에서 아까 차액 기준 3억이고 시가의 30%그 룰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액이 2억 5천 원이고 시가의 30% 1억 5천 원 아까 같은 사례처럼 해서 나머지 1억 5천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네. 증여세가 특수관계 사이에 양도하는 사람한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비싸게 산 자녀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게 주식을 확실히 비싸게 샀으니까 자녀분들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요. 비싸게 산 입장인데 무슨 양도세를 내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자녀가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게 돼요. 양도세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사례를 보면은 네. 내가 비싸게 샀잖아요. 그럼 이걸 팔 때 이 사람은 5억 원에 산 게 아니고 2억 5천 원에 산 걸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 자녀가 이 주식을 5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원래는 5억 원에 사서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차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5억 원에 팔았고 너는 시가대로 2억 5천 원에 산 거다 라고 해서 2억 5천 원에 대해서 세금을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싸게 팔 때나 비싸게 팔 때나 결국에는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그러면 가지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증여 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네, 지금까지 전성구 대표님과 함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과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